2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장관 직속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번 발표와 관계없이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잠시 뒤에요. 오후 3시에 외교부에서요. 그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죠. 네. 이게 이제 5개월 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 오늘 드디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잠시 후에 발표되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일단 TF가 꾸려진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로 위안부 합의 2주년이 되는데요. 그 2주년 동안은 한일 관계가 애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안전 기조로 갈 것인가, 화해와 협력으로 갈 것인가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총선 그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전부 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합의의 무효화라든지 재협상을 얘기했었고요. 당연히 거기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2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나온 것은 결국 합의 과정에 대한 TF를 꾸려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결과를 향후의 한일 관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7월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8월부터 해서 한 5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었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합의 이행,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됐는데 2014년부터 4월부터 이제 사실상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서 1년 8개월에 걸쳐서 이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가요. 네. 그런데 합의 결과를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굉장히 한국사에서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있었습니까? 합의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피해자 부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TF를 꾸릴 때 강경화 장관이 얘기하신 부분도 피해자 중심의 검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실제로 합의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 국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국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이 담겨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TF가 발표할 검토 보고서, 결과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좀 지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 작업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치면서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가의 부분이 분명히 검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손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정말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해준 것인가? 손해상 이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억엔 특히 이제 10억엔 거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과연 이 문구에 대해서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한국 정부가 제기한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겠죠. 그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투명적이지 못해 특히 이제 국장급 협의에서 고위급 협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책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번에 뭐 속 시원하게 모든 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드러나야 되겠죠. 적어도 그 TF를 꾸린다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감추고 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오히려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과거 정부의 부분들을 정말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일본 정부와 같이 화두를 던지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 지금의 한일 관계 굉장히 경색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셔틀 외교도 차단이 된 상황이고요. 이 위안부 합의 문제가 사실 큰 걸림돌인데, 자, 이번 결과가 사실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만은 지금의 한일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핵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 균열은 없습니다만 양국 정상 간의 그 최근에 출범하고 나서 일련의 만남이라든지 형식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양국 정부의 긴밀하고 균형 있는 공조, 애초에 위안부 합의에서 전망하고 있었던 한일 관계와는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어제요 강경화 장관이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오늘 이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준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 피해자의 소통 문제를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합의가 나왔을 때부터 할머니들부터 피해자로부터 나온 목소리, 단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피해자가 배제된 밀실 합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비판 논리였었거든요. 그 점에서 보자면 적어도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실제로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TF가 밝혀준다면 향후에 그러면 새로운 외교 정책은 어떻게 꾸려져야 될 것인가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게 되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면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죠. 나눔의 집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할머니들 나와서 오늘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32명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고령이시고요. 건강 문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좀 생존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한이 서린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일 텐데 여전히 한일 관계는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증언을 하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동안 지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쭉 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김학순 할머니께서 그때 당신이 위안부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고백했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안타깝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측면의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2년 전에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해결이 왜 문제인가? 우리가 일종의 똑같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었습니다만 그 정책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새로운 비전 위에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지난 26년 아직까지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종료되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용의 문제는 한국의 대법원에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지고 한국 내부의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럼 한국 정부의 소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양국이 같이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머리를 맞대는 정도의 성의 적어도 일본 정부는 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단순히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 정서가 작동했던 부분이고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한일 관계에서 청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위안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검토 결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자, 지금 외교부 브리핑룸 보고 계시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한일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출범 5개월 만인 오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오랜 현안인 만큼 TF 위원 전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TF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TF의 결과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되어 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드립니다. TF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여러 계기의 피해자 및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합의는 여타 외교 사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께서 생존해 계신 만큼 피해자 중심 접근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께서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TF 의원들께서도 외교 협상 내용의 공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고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 TF의 당초 임무였으며 이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교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TF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태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7월 30일 TF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성격을 감안해 마지막 발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TF 의원들도 TF의 작업 결과가 흘러나가 신뢰에 큰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디어와의 접촉을 자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저희 TF는 본래의 목표대로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개월의 검토를 통해 파악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전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양국 간 8차례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국회와 일부 언론 매체에서 제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를 공식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되었고 고위급 협의 개시 후 국장급 협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 외에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 문제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셋째,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비공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할 경우 이를 설득하기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출연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TF는 한일 외교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이라는 3대 핵심 사항과 한국 쪽이 실시해야 할 조치, 즉 불가역 및 최종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등이 맞교환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자발적으로만 하는 조치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면서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 합의 구도,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 관계에 관해서는 도표를 사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던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쪽은 제1차 고위급 협의 직전에 열린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쪽의 이러한 요구는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일본 쪽은 불가역적 표현과 최종적 해결을 연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쪽이 요구한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각 부분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죄는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이행 조치라는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풀이하면 아시아 여성기금 등 종래와 비교하여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사항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3대 핵심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부분만 봐도 이러한데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의원 결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제1차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었고 2015년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국장급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비공개 협의도 있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국장급 협의에서 교섭의 진전이 없자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양국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의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때까지 모두 8차례의 고위급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TF의 검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첫째, 피해자 중심 접근과 그 취지가 이번 합의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전시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의 국제 인권적 성격, 다자적 성격이 얼마나 제대로 고려되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이 협상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즉 오늘날 외교의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협상 과정에서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협상에 임하면서 청와대와 협상 대표 간, 관련 부처 간, 고위급과 국장급 협의 사이의 협력과 소통은 원활하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합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4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보편적 가치 문제이면서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기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정치적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처럼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는 양자만의 협의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보나 국방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외교 협상에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는 한 나라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한쪽이 원하는 내용을 전부 관철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TF는 이러한 외교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4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검토 보고서의 서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의 의혹에 답변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한글 서술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둘째, TF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정확한 사실, 즉 문서 및 자료와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치가 들어가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일본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적
예앙을 최대한 고려해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외부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세계일보의 김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 국장급 협의 1차부터 그 고위급 협의가 개시된. 예, 자 오태규 TF 위원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5개월에 걸친 검증 작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TF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추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망과 연계해 풀려다가 한일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리고 시종일관 비밀 협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에 부담이 갔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적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네, 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피해자 부재, 배제라는 부분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서 국민의 부재라는 부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들으면서 생각 들었던 것은 예. 실망할 것이다라는 건 있었는데요. 거의 절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말 왜 무엇 때문에 이 합의를 해줬나 당사자한테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평가가 그 정도라면 얼마나 정말 부실하게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좀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종일관 일본의 페이스였으니까요. 그리고 국익을 얘기하고 북핵 문제가 엄전하고 있으니만큼 이런 부분의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국익은 결국 정권을 위한 국익이 아니었을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의 국익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한국에서 요원한 것인가 이런 물음도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외교부 장관이 모두의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확인이 됐던 것은 문체부에 블랙리스트를 넣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나쁜 사람, 나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왜 외교부에는 나쁜 공무원이나 나쁜 사람이 없었을까? 저는 이런 문제 정도를 알고 있으면서 왜 외교부는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나라는 부분은 정말 앞으로 이 문제를 새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뼈저린 성찰과 새로운 정말 출발을 하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분량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TF 팀장으로 있었던 오태규 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고심이 많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국민 눈높이, 특히 국민의 의혹에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 다분히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들이 하나씩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번 잠깐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만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 주도로 됐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구체적으로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제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일본 정부의 페이스대로 그 문제, 특히 사죄의 문제 같은 것들도 공식 사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권능이 관철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피해자 중심을 넘어서는 심각한 정말 문제가 있는 합의였다라는 것이 결론일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 합의 내용 중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 쪽이 먼저 제의를 했다. 그런데 물론 그 앞에 조건을 달았죠. 재단의 이행 조건을 달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오해를 낳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본 쪽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TF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서의 흐름을 확실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그 TF 보고서만을 보더라도 애초에는 일본 측의 사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과거에 뭐 무레야마 다마라든지 뭐 코노다마 여러 일본 정부에서 전향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수 정치가들이 아베 수상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부분을 그냥 형용하고 무력화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쪽의 사죄의 불가역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결과를 보니까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렇죠. 그 부수되는 합의는 한국 정부나 한국 쪽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합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예. 물론 외교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아까 그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무시했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심각하게 짚어져야 될 점인 거죠. 알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해상 이전 문제. 이것도 이제 검토가 됐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관련 단체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합의 내용이 이제 공개 부분과 비공개 내용에 다 담겼죠. 그런데 네. 특히 이제 비공개 부분에 담겼던 부분이 좀 논란이 됐고 오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왜 또 비공개 부분에 담겼는지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요. 예. 사실은 국가 내정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단체명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라는 자세가 이른바 구려개구라고 불려도 정말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마치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합의를 해주는 예. 어떤 면에서는 지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소현상 이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돼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 분명히 민간단체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협의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도 가능한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에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그 부분이 껄끄러워서인지 비공개로 했다라는 자체가 예. 이 합의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공개 특히 언급 내용 중에 일본 쪽이 먼저 발언을 하고 한국 쪽이 대응하는 형식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에 불만 표명할 경우 설득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3국 위안부 관련 상이나 위안부 관련 상을 설치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성노예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일본 측의 주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비공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특히 일본이 대응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마치 답을 들어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3국의 기린비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시하고 예. 일본의 오사카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린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최종 그 이면 합의해 보게 되면 지원 함의 없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한국 정부가 단체를 설득하기도 하거니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거의 한국 정부의 수족을 묶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더군다나 비공개 합의로 해줬다라는 사실이 예. 문제가 되고요. 예. 또 하나 부분은 성노예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난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국무장관으로 왔을 때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그때 외교부가 당황해서 성노예라는 표현들을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도 쓸까? 이런 얘기가 잠시 나왔었거든요. 예.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성노예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이른바 민간의 상용의로 치부하고 싶은 일본 정부로서는 예. 성노예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고 예. 그것을 한국 정부한테서 언지를 받아내고 합의를 해줬다. 예. 정말 이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문제인 것이죠. 예, 저도 이제 사전에 검토 보고서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이 국제사회 상호 비난, 비판 자제분과 관련해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요, 합의 이행 이후에 청와대가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낳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 합의안 자체의 성격은 조약이 아니고 이른바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성격으로 이미 예.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예. 어차피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한국 정부 입으로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2016년의 상황을 보자면 어땠냐면
한국 내에서 위안부 관련된 국가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대부분 중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실현이 했던 거죠. 자, 교수님 잠깐만요. 자, 조금 전에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5개월간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합의문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와 성노예 표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는 점 등도 담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비공개 자료를 포함해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전 한일 간 협상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합의문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측이 먼저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되돌릴 수 없는 사죄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문구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합의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잠정 합의 직후 외교부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관여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협상의 실패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불러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합의 당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외에 비공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주로 우리 정부가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문제와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민감한 내용들인데요.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쪽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금으로 내놓은 10억 엔이 객관적인 산정 기준 없이 정해졌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정부 내 소통도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청와대가 주도한 한일 간 고위급 협의에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예,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자, 교수님. 자, 보고서 내용이 이제 일본에 사전에 전달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측에서는 외교적으로 좀 설명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을 텐데 오늘 스가 요테시 관방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행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이 검토 발표 전에 지금 한 거거든요. 보고서 발표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일본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본 쪽으로서는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 스가 관방장관도 멘트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 TF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 내정이거든요. 물론 국제 외교 관리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은 일단 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합의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고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도 관망하는 태도밖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일본 쪽에서는 특히 이제 역사관계 문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는 혐한 정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극우 보수자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또 관련 언론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 일본 국민들의 정서, 특히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언론은 이른바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지난 12월 21일 날 사설이 동시에 실렸는데요. 거기 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형태의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일본 쪽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이 양비론의 형태를 쥐고 있지만 관심의 초점은 위안부 합의 자체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당연히 아사히 신문이 그 정도라면 산케이 신문 같은 보수 언론, 그다음에 보수 국민들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이루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일단은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자제하는 측면을 보이더라도 일부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일본 언론들이 이제 북핵이나 특히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다른 연원과 직접 연관을 시켜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거든요. 네, 이른바 원트랙 전략이라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TF 보고서를 결국 그 이행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발표한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종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가 일단 신문 보도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체는 북핵 문제는 사실은 일본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아시아 전체이고 미국도 걸려 있고요. 예, 예. 따라서 그런 문제에 당장의 기조의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예. 적어도 그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일종의 딴지 걸기 같은 느낌의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는 표출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평창 올림픽은 이미 아베 대통령이 신중하게 거의 뭐 부정적인 참가하지 않겠다는 예. 어조로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자면 한국 정부가 미리 참가를 요청했던 것이 저는 오히려 미리 선제 공격을 한 셈이어서 결론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예상됐던 반응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결과 보고서는 나왔는데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향후에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위안부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한모님도 다 면담을 하기로 그렇죠.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자, 재협상 할까요? 아니면 폐기할까요? 아니면 수정 요구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일본 측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 입장과 관련해서. 네, 일단 32분의 그 청취를 하는 게 대략 3월 정도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당연히 평창도 지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이미 예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 일정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정도의 전향적인 즉 TF 보고서 이후의 한일 관계의 첫 단추가 꿰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재협상 내지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그건 일본 정부로서도 원하는 결과일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 시간 동안에 TF 보고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당연히 이 보고서를 본 한국의 여론이나 국민 여론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격앙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물론 일본 정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정부, 우리 국내 문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TF 보고서가 얘기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라고 한다면 위안부 합의의 다음 버전 대안이라는 것도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정립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재협상 파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한일 관계 큰 틀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특히 일본 정부가 조금 더 진지한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있다면 저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만약에 재협상에 들어간다 한들 일본 쪽에서 어느 부분은 양보하고 어느 부분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 계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으로 또 다시 머리를 굴려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연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정부 대 정부 간에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어느 한쪽이 승, 어느 한쪽이 패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윈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투트랙 정도로 해서 반간 반민이든 톤다운을 시킨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2년 전에 위안부 합의는 일종의 출발선이고 출구는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일본 정부도 공유할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양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단 역사 문제와 또 경제 안보 문제를 별개로 가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이 물론 일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반면교사가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약 3년 정도의 시간에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 같이 역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역사 문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양보 쉽지 않다. 그러면 북핵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역사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은 현실적인 선택이고 다른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박근혜 정부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도 TF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즉 새로운 출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카드를 먼저 내밀었으면 성의를 가지고 이 부분을 다음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는데 일단 개최국은 일본입니다. 근데 계속 가서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 언론 매체는 아마 3월 이후에나 될 것 같다. 중국의 외교 일정이 있죠. 그 양회가 전인대가 전인 양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3자가 만나더라도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이제 거기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자, 그때 이제 위안부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한일 관계 정상화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이 시점에서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결과가 조금 더 한국 국민의 여론이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국민들의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예. 국민 여론의 합의라는 부분이 저는 일차적인 관결이고요. 그 부분을 안고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예. 저는 단독 방일도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중국 방문에서 홀대를 받으셨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그 이후의 과정들은 적어도 경제제재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예. 라는 관측은 누구나가 동의하는 바일 거고요. 예. 따라서 성과는 없더라도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외교 관례를 어겼다고 한다면 즉 새로운 부분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대통령의 진지한 노력들이 기울어지는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제3국이 보더라도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조금은 결례를 범했더라도 이 예. 부분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그런 면에서는 한일 관계의 진정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10억엔 있잖아요. 네. 오늘 방금도 결과 보고서에 나왔지만은 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피해자들도 정확하게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자, 지금 일부 지급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협의가 네. 합의가 잘못됐다 했을 때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전혀 뭐 회수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회수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그래요? 되고요. 그 문제의 결론도 지금 말씀드린 위안부 합의에 이제 출발선이 새로 마련이 됐으니까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살려나가는 즉 예. 일본 국고의 10억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작지 않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와 같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새롭게 기호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살려나가는 노력들을 양국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경화 장관 이런 얘기를 했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다른 외교적 사항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존에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현주소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외교 관계를 끌어야 될지 이번 보고서가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